네, 3길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까요? 오늘 만나볼 학생은 바이러스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점 영상 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생명과학, 탐구능력, 리더십입니다. 중앙대 생명과학과 학생부 종합 다빈치형 인재전형, 경희대 생물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 건국대 생명과학 특성학과 KU 자기추천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바이러스 연구원이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고3 학생인데 바이러스 연구원을 희망한 학생은 처음 만나보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런 꿈을 가지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학생. 네, 제가 어릴 때 과학책을 즐겨서 보았는데 그 중에서 바이러스가 옛날에는 동물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생긴 동물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이제 점점 학년이 올라가지면서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은 더해가고, 그리고 이제 그거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탐구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좀 생겨났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바이러스가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도 네.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고 네네.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이 바이러스들을 많이 물리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상담은 이중원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자, 이중원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학생의 학생부를 보면서 오랜만에 느낀 감정이었는데요. 선생님들의 애정이 듬뿍 담겨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 굉장히 훌륭한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고 탐구 정신이라든지 또 지적 호기심 이런 것들이 엿보이고요. 또 부드럽지만 협력을 잘 이끌어내면서 또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학생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학생 참 매력이 많은 것 같은데요. 상담을 진행해 보면 저희도 그 매력을 알 수 있겠죠. 네네. 자, 선생님 먼저 우리 학생이 대입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수시와 정시 그 경쟁력 비교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화면 보시죠. 현재까지 준비 사항으로 본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은 80대 20으로 평가해 보았습니다. 자, 이중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80대 20으로 이제 수시에 높은 비중을 두셨는데요.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실까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은 성실하게 열심히 생활을 한 것으로 보여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편이고요. 또 창의적 체험 활동에 굉장히 성실하게 참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탐구 능력이나 이런 리더십, 인성이 생기부를 통해서 잘 드러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비교적 잘 드러난 편이기 때문에 일단 수시에 강점이 있다고 판단했고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학생이 생각하는 대학들에 비해서 서울권 대학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약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적이기 때문에 수시를 준비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은 어떤 순위 될까요? 네, 유리한 전형을 설명드리기 전에 학생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학생 논술 전형도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따로 논술 전형은 준비하진 않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일단 학생에게 추천하고 싶은 이 첫 번째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자기 주도성, 리더십, 인성, 탐구 능력 등 다양한 평가 분야에서 유의미한 활동들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교과 성적도 관리를 잘 한 편이기 때문에 일단 1순위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하고요. 2순위로는 논술 전형을 추천합니다. 입시의 끝은 수능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수시에 올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능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히 공부를 하면서 최저 학력을 맞출 수 있다면, 그리고 요새 대학들이 사교육 영향평가 때문에 교육 과정 내에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준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2순위로 논술 전형을 추천드렸고요. 3순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추천드렸는데 이제 학생부 관리가 잘 된 편이긴 하지만 요새 이제 교과 전형의 점수대가 워낙 높아서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선생님 그 2순위로 논술 전형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아까 우리 학생한테 논술 준비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논술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6개의 카드를 모두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 평균적으로 한 4개 정도 쓰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학생이 지금 해야 할 과제는 내신을 좀 더 높이고 수능 점수를 좀 더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 뭔가 더 신경을 쓰기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더 성실히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직 시간이 조금 있겠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성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 치른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가채점 점수를 보면 국어는 4등급, 수학과 3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3등급, 생명과학원, 화학원 각각 4등급으로 평균 3.5등급입니다. 작년 11월과 이번 3월을 비교해 보면 국어는 4등급을 유지했고요. 수학은 1등급이 상승했고 영어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도 1등급이 상승했고 생명과학과 화학 모두 4등급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모의고사 성적 분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보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 학교가 아니라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11월과 비교해서 과학 탐구 점수가 하락한 게 가장 또 눈에 띕니다. 네. 또한 이제 국수형 탐의 합이 276점 정도 되는데요. 학생이 희망하는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3월 모평을 기준으로 한 350점대 중반, 그리고 경희대는 한 340점 중반대, 그리고 건국대는 한 330점 중반대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격차가 있지요. 그래서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변환 표준 점수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야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수학과 과탐 성적이 낮은 게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향상시키는 게 필수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 4등급이 나오고 있는 국어 영역을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영역이 EBS 연계를 고려해서 학생들이 EBS 연계 문제집을 푸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기본 개념이 잡혀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도 성적이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었어야 하는 성취 수준을 다 이루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심화하는 것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문제풀이를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른 걸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학생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BS 문제집을 풀면서도 자주 틀리는 거라든지 또 자주 틀리는 단원, 자주 틀리는 영역이 나오면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약점 체크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의 경우는 충분히 공부를 했다면 문제를 보는 순간 거의 직관적으로 이게 어떤 영역에서 이러한 핵심 개념을 응용하는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직관이 오지 않는다면 아직도 핵심 개념과 그와 관련된 문제풀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직관이 올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의 약점을 파악을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 때까지 네.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교과 성적 어떻죠? 네,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2학년까지의 내신 성적은 국수형 모두 2등급이고요. 과학은 2.215 등급으로 평균 2.03등급입니다. 학생의 주요 과목 성적 추이는 국어는 계속해서 2등급이었고요. 네. 수학은 1등급에서 2등급,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2, 3, 1, 2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이제 교과 성적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좀 고른 편이긴 하지만 우리 학생이 자연계 학생인데 수학 성적이 지금 1등급에서 출발해가지고 3등급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네. 우리 학생 이제 뭐 자연계 학생이니까 좀 수학 성적이 좀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수학 내신을 올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수한 성적을 계속 유지했거나 성적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부분, 학생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학생에게 주고 싶은 목표는 3학년 1학기에 내신에서 수학을 반드시 1등급을 목표로 해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학생이 1등급을 받았던 때는 계열이 나눠지기 이전이거든요. 그리고 계열이 나눠져서 자연계로 갔을 때 2등급, 3등급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학생이 자연계열에서의 보여주는 수학 능력을 나타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반드시 성적을 올려서 본인이 자연계열에서도 충분히 우수한 능력을 보이고 있음을 입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과학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하락했고 특히나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와 관련된 그 과목의 성적도 하락하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약점이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가 반전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 최선을 다해서 수학과 과학 부분에 신경을 써서 올리도록 조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생이 이제 궁금해한 것이 있었는데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내신 성적의 변화 추이가 불리한 편이고 탐구 능력을 심도 있게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과정이 기존에 합격했던 학생들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학년 내신 성적 변화와 추가 활동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중원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이고요. 구름의 수상 경력, 자유 활동, 독서 활동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세 개 영역에서는 맑음, 그다음에 또 나머지 세 개 영역에서는 구름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을 받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준비가 좀 잘 된 편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인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화면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동아리 활동에서는 생태 관련 연구나 환경 소논문 작성과 체험 활동, 과학문화 축제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부분에서 전공적합성과 리더십, 자기주도성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문학 자율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감수성이 있는 부분을 드러냈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 학생의 감수성에 대해서 칭찬하는 부분들이 또 드러났습니다. 봉사활동은 진로와 관련된 과학 관련 봉사활동이 꾸준히 있고요. 또 예술적 감수성과 봉사정신이 잘 드러나는 음악, 공연, 봉사와 관련된 활동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 학생이 처음에는 악기를 전혀 다루지 못했는데 남들보다 1시간씩 일찍 나와서 악기를 연습해서 그 공연, 봉사를 직접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또 진로 활동 역시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서 진로 탐색을 수행한 것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편입니다. 다만 약간 의아했던 것이 2학년 진로 활동에서 갑자기 비행기 조종사가 진로 희망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자기소개서나 3학년 생활기록부에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보통을 주었는데요. 많은 수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공과 관련된 수상이 좀 부족한 부분이 아쉽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고요. 자율활동도 구름을 드린 이유는 과학의 날 행사에서 협동심, 탐구 능력, 결과 도출 능력이 돋보이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드러나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의 어떤 히스토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서 활동 같은 경우도 다양한 과목과 공통 부분에서 다양한 독서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전공 관련 독서에서 그냥 이 내용이 그냥 평이하고 일반적인 내용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생이 소논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연구와 탐구 과정에서 본 책들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이 언급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성적과 비교가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학 알아볼게요. 네, 희망대학 중 가장 주목할 대학을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은 중앙대 생명과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다빈치형 인재고 경희대 생물학과 네오 르네상스 전형, 건국대 생명과학 특성학과 KU 자기 추천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대학은 일지망 중앙대 생명과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았습니다. 자, 이중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중앙대를 짚어주셨는데요. 중앙대를 짚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일단 가장 명확한 이유는 학생의 일지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지망인데 학생의 활동을 살펴봤을 때 의미 있고 진솔하게 본인의 활동을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을 통해서 잘 전달할 수 있다면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일지망을 추천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이 중앙대에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 준비도는 별점 5개 중에 3개, 비교과 준비도는 별점 또 5개 중에 3개를 드렸고요. 수능 준비도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중원 선생님께서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꼽아주신 중앙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화면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3명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자연과학대학 진입 총원이고요. 현재 이제 인원이 정확하게 미공지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9명을 뽑았었고요. 2015학년도 경쟁률은 45.8대 1, 2016학년도엔 29대 1이었습니다. 1단계는 서류 100으로 1.5배수에서 3배수 정도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로 선발하게 됩니다. 중앙대라고 하면 이제 펜타곤 모형을 개발을 해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펜타곤 모형은 학업 역량과 지적 탐구 역량이라고는 하는 학업 수학 능력하고요. 성실성, 자기주도성, 창의성,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비교과 영역을 50대 50으로 나누어서 평가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고요. 선택 서류의 경우에는 우리 학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류 평가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를 근거로 다양한 모든 활동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게 되고요. 면접 평가는 학업 준비도나 의사소통 능력, 서류의 신뢰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신층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 전년도 입시 결과는 1.54 등급, 1.71 등급, 2.03 등급의 합격 사례가 있고요. 1.84 등급이나 2.13 등급의 불합격 사례가 있습니다. 도전 가능성은 내신 등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과 역량이 핵심 역량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근데 학생의 내신으로 봤을 땐 도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학생부에 들어간 그 의미 있는 내용들을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를 통해서 얼마나 유의미하고 진실되게 전달할 수 있을까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학생의 일지망 중앙대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또 우리 수시는 6번의 기회가 있으니까요. 선생님께서 추천 전형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전형은 학생이 3지망으로 했던 건국대학교 생명과학 특성학과 KU 자기추천 전형인데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면 모집 인원 4명이고요. 2015학년도의 경쟁률은 18.64대 1, 2016학년도는 33.71대 1이었습니다. 제출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인데요. 서류 평가 영역과 면접 평가 영역에서 평가하는 요소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 영역에서는 전공 수학 역량, KU 핵심 역량, 종합 역량인 건 똑같은데 그 안에 내부 내용이 다릅니다. 네, 특히나 교육과정 내 학업 성취 역시 써 있고요. 지원자 학습 환경, 전공 관심 노력, 활동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고요. KU 핵심 역량 인성에서 4가지 영역을 서류에서는 보기 때문에 학생이 서류를 준비할 때 이러한 포인트를 알고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줘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면접 평가 영역 및 기준을 보시면 면접 때에는 전공 관련 지원 동기 그리고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의 노력의 우수성과 논리적 사고력인데요. 아마도 논리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 밑에 있는 핵심 역량의 문제 해결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력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어진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해결하는 그런 능력인데요. 아마 논리적인 사고를 볼 수 있는 그런 돌발 질문을 던짐으로써 학생의 논리적인 사고를 평가하고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종합 역량은 역시는 재정 취재 적합성 잠재력으로 일치하고요. 수능 최저가 없고 2015학년도 합격자 평균은 2.22 등급이고요. 최저는 3.25 등급이었습니다. 또 사례를 보면 1.28 등급, 2.52 등급 합격 사례가 있었고 1.64 등급의 불합격 사례도 있었습니다. 추천드리는 이유는 생명과학과 관련된 특성화 대학이기도 하고 또 건국대학교가 전통적으로 생명과학과 관련된 영역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학생부를 보면서 이 건국대학교에서 평가하려고 하는 그 핵심 역량이 학생부에 굉장히 잘 드러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서류를 적절하게 꾸미면 굉장히 좋은 전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학생이 고3을 시작하면서 스케줄 혼자 짜봤기도 했겠지만 네네. 그래도 선생님께서 좀 짜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년 학습 스케줄을 어떻게 짜주실까요? 화면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이 됐습니다. 어느새 이제 3월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학기 내신 향상을 위한 목표 설정, 특히 수학, 과학 부분을 설정을 하시고 반드시 실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능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해서 약점을 찾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EBS 연계 교재를 활용하면서 그 약점을 보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부 비교과 영역 같은 경우는 1, 2학년과 혹시 함께 하거나 개인 연구라든지 이런 것에서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지만 3학년 1학기에 학생부에 대한 평가도
의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1, 2학년에서 부족한 부분을 3학년에서 확실하게 밝혀주거나 보완한다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능할지를 좀 고민해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서 부분에 대한 보완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에서 8월까지는 기출문제를 반복 학습하고 이제 탐구 과목을 확정해서 심화 학습을 하면서 9월에는 내가 어떤 점수를 받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시고요. 학생부 같은 경우는 1학기의 독서, 동아리나 봉사, 소논문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9월에서 11월에는 수능 목표를 설정하고 마지막까지 약점으로 남은 부분을 수능 전까지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서류 부분은 계속해서 담임선생님과 같이 논의하면서 첨삭을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대학과 학과를 확정하고 나면 반드시 그 대학의 인재상과 평가 기준을 확인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자소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 상담 받아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어요? 궁금한 점, 건국대 지원하게 됐을 때, 합격 가능성 그냥 별 5개 중에서 막 그런 식으로 한번 평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확한 수치를 원하는군요. 네. 제가 그걸 정확하게 드릴 수 있으면 제가 굉장히 예. 대단한 사람일 텐데요. 저는 학생의 학생부를 보면서 이미 매료됐기 때문에 학생이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4개 드리겠습니다. 네, 별 5개 중에 4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예. 우리 학생 자세한 내용 이메일로 보내줄 테니까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우리 학생 선생님이 이런 평가 처음 내려주신 것 같아요. 네네. 매료됐다는 우리 학생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도 2명의 고3 학생과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많은 도움 됐길 바라요. 자, 이제 수험 생활의 시작인 3월입니다. 앞으로 이제 수능이 끝나는 11월까지 또 이제 정시 원서 접수까지 생각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상대가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김태용 선생님, 이중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희망하는 고2 학생과 가천대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